공시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연아입니다. 네, 오늘도 기업들의 최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공시투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흥미진진한 공시 이야기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경제 트렌드 쏙쏙 뽑아 전해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시투데이 공투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9월 30일 월요일 12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밤 미증시는 이 다우지수만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의 하락에는 반도체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중국 정부가 이 미국산 인공지능 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자국의 칩의 사용을 독려한다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업종을 끌어내렸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마이크론이 2%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 브로드컴이 3%, TSMC도 4.7%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인해서 중국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오르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이 위안화 강세에 따른 이 중국 관광객 증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윈 리조트나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이러한 여행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8월 PCE 상승률이 2.2%로 집계가 되면서 3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연준이 목표한 2%대 근접함을 나타내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이렇게 증시 영향력이 조금씩 후퇴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이 주중에 미국의 ISM 제조업 PMI와 또 9월 고용지표 등 이렇게 메이저 경제지표 결과를 주시할 예정인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은요. 네, 코스피 오늘 2거래일 연속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 출발하기는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빠르게 반락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현재는 5일선 아래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08% 빠지면서 262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3거래일 만에 매도에 나선 모습인데요. 현재는 2,700억 원 넘게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은 10시 43분을 기점으로 이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기관 역시도 2거래일 연속 매도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는 1,100억 원 넘게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1위에서 5위까지의 종목들 현재 LG에너지솔루션만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오늘 IM증권에서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3분기 실적 전망치를 낮춘다면서 목표 주가를 87,000원에서 77,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은 미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약세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는 2.65%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77%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 창립 57년 만에 누적 생산 1억 대를 달성했다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3% 넘게 빠지면서 24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강보합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현재 1.02% 하락하면서 76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2거래일 연속으로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위부터 5위 전체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엔캠의 낙폭이 심합니다. 지금 현재 7.76% 하락하면서 18만 7,700원 지나고 있는데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또 나오면서 함께 급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종류종으로 역시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온 디바이스 9%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마이크로 투나노도 7%, PMT도 6%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발 영향으로 인해서 철강주들도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만호제강 6%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사만 알미늄도 4%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 등 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와 또 이 노후 전력망 교체 시기까지 맞물리면서 이 글로벌 전력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전력 시장의 핵심인 전선 시장까지도 이렇게 좀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내 대표 전선 기업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은 합선 매출이 사상 처음 10조 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구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LS전선이 영국에 이 초고압 케이블 공장을 건설한다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LS전선은 해명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는 자회사 LS전선의 영국의 초고압 케이블 공장 건설 가능성에 대한 해명 공시를 지난 27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 헤럴드 경제 등에서는 LS전선이 영국의 세계 최대의 초고압 케이블 공장을 건설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LS전선 측은 해당 투자를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LS전선은 향후 해당 사항이 확정될 경우 그룹 내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며 확정 시점 또는 6개월 내에 재공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LS전선 지금 영국의 초고압 케이블 공장을 건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알려졌는데요. 그래도 좀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회사 측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난 27일 업계에 따르면요. 이 LS전선은 최근 자회사 LS 에코에너지를 통해서 영국 내 해저 케이블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협상권을 확보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또 확정 결과에 따라서 공장을 우선적으로 건설하게 된다고 합니다. 회사 관계자는 현지 공장 건설 부분은 협상 단계로서 아직까지 결정난 것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S전선은 향후 유럽 내 초고압 해저 케이블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점치고 적극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전 세계 풍력단지 75%가 유럽 내에 있을 뿐더러 이 풍력 발전 체제를 발빠르게 도입한 유럽 국가의 특성상 노후화에 따른 교체 수요가 잇따를 걸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인공지능 열풍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도 시장 확대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죠. 업계 관계자는 현지 생산 거점 확보는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라며 이 기술 수준이 비슷하다고 한다면은 현지 생산을 통한 운송비 절감 등으로 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이블 등의 운송비는 막대한 부피와 크기로 이 제품 가격의 1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어 자국 생산 제품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현지 공장 건설 확보는 해외 사업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LS전선은 2022년 12월 영국 북해 벵가드 풍력단지에 4천억 원 규모의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이는 국내 전선업체가 유럽에서 따낸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계약이라고 합니다. 또 올해 6월에는 유럽에 조성되는 이 세계 첫 인공 에너지 섬에 2,800억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이 수주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LS전선이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해외 생산 거점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영국의 이 초고압 케이블 시장 규모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영국의 고압 전선 시장은 재생에너지 그리고 디지털 산업 등 이 고압 전류 송전이 필요한 산업군들이 성장함과 동시에 함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기관인 EMR 클라이트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영국의 고압 전선 시장 규모는 2022년 28억 달러에서 2023년 약 69억 달러로 2배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 2023년 영국의 고압 전선 수입 규모는요, 약 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서 고압 전선 시장은 매년 2.9%씩 성장을 해서 2023년
2029년 약 91억 달러 규모에 달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정부는 2024년 7월 민간 부문 협력을 통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고요. 그중에서 해상풍력 발전 용량은 이 기존의 4배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기조로 에너지를 장거리로 전송하는 고압 전선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영국 내에서 이 초고압 전선 프로젝트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자료에서 보시면은 이 파란색 바가 영국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2025년에 월등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태티스타에 따르면은 영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7개의 초고압 직류 송전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고압 전선 시장은 이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서 소수의 글로벌 전선 기업이 전 세계 고압 전선 시장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고압 전선 분야 글로벌 기업으로는 프랑스의 넥상스, 그리고 덴마크의 NKT, 이탈리아의 프리즈미안, 그리고 한국의 LS전선과 대한전선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국 내 초고압 전선 프로젝트가 또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또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또 LS전선이요, 얼마 전에 밸류업데이 행사를 열고 미래 성장 전략을 또 공개를 했는데요. 이때 LS그룹 오너가 3세 구봉규 LS전선 사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이 상세한 성장 전략을 밝혔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좀 이야기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 구봉규 LS전선 사장은 2030년 매출 1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매출 6조 2,171억 원보다 60% 이상 높은 공격적인 수치입니다. 매출 10조 원 달성을 위한 히든카드로는 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과 또 데이터 센터 솔루션 사업을 앞세웠는데요. 이 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은 LS전선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로서 이 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은 교류 케이블보다 대용량 전류를 멀리 보낼 수가 있고요. 또 손실률도 낮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글로벌 시장 장거리 송전망과 해상 풍력 투자로 인해서 이 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매출 전망 또한 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LS전선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초전도 케이블은 변전소 없이 22.9kV의 낮은 전압으로 154kV급의 대용량의 전력을 보낼 수가 있는데요.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변전소 없이 도심 전력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또 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글로벌 현지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LS전선은 미국 최대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바 있고요. 또 영국과 베트남 공장 설립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LS전선은 인공지능 데이터 솔루션 사업에 대한 비전도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는 이 기가와트 단위 전력을 소모하는 만큼 효율적인 전력 설비가 필수적인데요. 데이터 센터는 일반 CPU 서버에 비해서 이 필요한 전력이 5배에서 10배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GPU 클러스터를 안정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전력 케이블의 집적도가 올라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LS전선의 이 초전도 케이블은 기존 방식에 비해서 열 발생과 그리고 전력 손실이 덜하기 때문에 이 발전소와 데이터 센터를 잇는 프로젝트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자회사 LS 머티리얼즈의 고성능 전력 저장 장치인 울트라 커패시터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1000배 이상 빠른 이 충방전 속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 GPU 클러스터의 전력 부하에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 솔루션에 꼭 필요한 장비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또 LS 계열사가 공략 가능한 이 AI 데이터 시장 센터 규모는요, 40조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LS전선의 공시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코스피 기업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스피 기업은 S&T홀딩스입니다. 이 S&T는요, 1979년에 삼형기계공업사에서 출발을 해서요, 2003년에는 통일중공업과 또 2006년에는요, 대우정밀과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서영장 발판이 구축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인수합병을 많이 하면서 M&A의 강자라는 평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2006년에 S&T 그룹으로 출범을
입점을 했습니다. 이 S&T그룹은요, 최근에 미래차와 또 신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연구개발에 박차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력 연구개발 분야로는요, 전기차 등 이 친환경, 이 모빌리티용 구동 시스템과 또 최첨단 반도체 장비 핵심 부품,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유무인 이 모빌리티와 소형 모듈 원자로, 그리고 정밀 국방과학 기술 기반으로 하는 체계 응용 기술 등이 핵심 사업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S&T는요, 투명 경영을 통해서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인적 분할을 했는데요. 2008년에는 투자 부문을 존속 법인인 S&T 홀딩스로 하고요. 제조 부문을 신설 법인인 S&T 에너지로 인적 분할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현재 4개의 상장사를 포함하고 있고요. 17개의 계열사를 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인류의 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도 알려졌습니다. 지난 27일에는요. 계약과 관련된 정정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자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으로는 S&T 에너지가 한국서부발전과 배열 회수 보일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정정이 됐는데 23년 2월 7일을 시작으로 해서 25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계약 금액은 722억 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42.21%에 해당합니다. S&T 에너지가 이 서부 발전과 관련해서 탈질 설비에 대한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140억 원이고요. 매출액 대비해서 6.9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3년 8월 3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S&T 홀딩스 이 인수합병 강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몸집이 큰 그러한 기업인데요. 앞서서 이 공시를 통해 살펴봤듯이 공급 계약이 이렇게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S&T 홀딩스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네, 2분기 영업이익이 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2분기 영업이익은 87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1.4% 올랐습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141%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고요. 또 매출은 4,39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3.3% 줄어든 수치지만요. 그래도 직전 실적과 비교하면 13.8%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7% 오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S&T 홀딩스의 결산 배당은요. 1주당 300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시가 배당률은 1.4%고 배당 총액은 43억 원입니다. 또 S&T 홀딩스의 매출 비중을 보니까요. 차량 부품에서는 70%였고요. 그리고 산업설비가 14%, 기타 부품이 14%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매출의 70%를 해당하는 이 차량 부품 산업은요. S&T 다이내믹스 그리고 S&T 모티브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총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맏형격인 회사가요. 바로 S&T 모티브입니다. 그리고 S&T 다이내믹스 그리고 S&T 에너지까지 이렇게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S&T 모티브는요, 마그넷과 마그넷 와이어를 주로 원재료로 다루고 있고요. S&T 다이내믹스는 이 베어링과 철판 그리고 기타 소모성 자재를 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S&T 에너지는 각종 철광 등 에너지로 인해서 원재료를 산업 설비로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T 홀딩스의 호실적이 된 이유는요. 핵심 자회사들의 이런 고른 성장 덕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자회사 S&T 모티브와 또 S&T 다이내믹스, S&T 에너지까지 이 세 곳 중에 S&T 모티브가 당기순이익 901억 원으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중에서도 시가총액 1조 원 미만이고 PBR이 1보다 낮으면서 주주 환원율이 50%가 넘는 기업들이 공개가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S&T 모티브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자회사인 S&T 모티브 그리고 또 S&T 다이내믹스는 우리가 또 주력 방산 업체이기도 하잖아요. 네. 올해 초에 열린 이 방산 전시회에서 이 또 K 방산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는데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S&T 그룹이요, 총기 명가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군이 40년 넘게 사용 중인 K1, K2 소총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군의 제식화기 대부분을 생산하는 이 S&T 모티브는요, 올해 초에 사우디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K13 특수작전용 기관 단총을 비롯해서요, K15 파라 기관총 등 이 각종 소구용 화기류를 선보였습니다. K13 기관 단총은요, 소총 개발에 또 세계적인 트렌드뿐만 아니라 최신 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요, 국내 독자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또 S&T 다이내믹스는요, 다목적 전술 차량 탑재형인 120mm 이 박격포 체계를 비롯해서요, 파워팩과 또 K9 자주포용 변속기 그리고 K6 중기관총을 출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총기 명가라는 또 명성에 걸맞게 두 회사는요, 좀 장기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또 요즘 불안정한 중동의 상황까지 좀 대응하겠다라는 포부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와 또 K2 그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또 폴란드에 수출되기도 했잖아요. 이때 수출을 했을 때 S&T가요, 총포와 파워팩을 좀 끼어 팔기도 할 만큼 좀 가치 구성의 시너지까지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 이렇게 우리 좀 수주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 방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러한 대표 방산 기업에 이 S&T 이 다이내믹스의 총포와 또 파워팩이 끼워져서 팔기도 했다라는 점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S&T 모티브와 또 S&T 다이내믹에 대한 소식 함께 살펴봤는데요. 또 S&T 에너지 기업도 좀 요즘에 주가 상승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식 때문에 이렇게 좀 주가가 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네, 요즘 해외 수주 성과가 계속해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S&T 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다는 소식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3개월간 13%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S&T 에너지는요, 석유 및 이 가스 정제 플랜트에 들어가는 열 교환기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복합 화력 발전소와 또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배열 회수 보일러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자회사 S&T 걸프가요, 이 열 교환기 공장을 증설을 하면서 고객사 납품 물량을 한층 또 늘어난 것으로 또 확인이 됐는데요. 석유 가스 플랜트에 사용되는 공랭식 열 교환기는요, 공기를 이용해서 이 플랜트에서 나오는 역을 식히는 그런 장치라고 합니다. 또 산업 용수가 제한되는 이 중동 고가에서는 아무래도 더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또 S&T 걸프와 에어쿨러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566억 원 규모고요.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해서 17.5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는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그 가스 처리 시설 공사로 내년 계약 기간이 내년 8월 31일까지로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주가 늘어나면서 2022년 1.8%에 그쳤던 영업이익률이요, 작년에는 6.5%였고요. 지금은 이렇게 4.7% 더 오른 수준이다라는 것도 포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순이익률이 지금 3년째 7%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가장 큰 기대감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또 지난 4월에는요, 무상증자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가 24% 넘는 또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S&T 그 에너지에서는 주주 환원도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도 있었습니다. 보통주 1주당 신주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결정이었는데요. 2008년 이래에 16년 만이었습니다. 재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었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요, 증자 당시에 액면가를 초과해 발행한 금액을 적립한 일종의 자본 잉여금에 해당을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S&T 에너지가 올해도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에서는요, S&T 에너지의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700배 이상 늘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S&T 자회사와 홀딩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방산업체 살펴봤는데 오늘도 방산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수장을 암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중동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에이스테크가 상한가 진입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현재 스페코와 대성하이텍 그리고 휴니드 같은 종목들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기업들 살펴봤고요. 그러면 저희 여기까지 살펴본 기업들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LS의 공시 요약입니다. LS는 자회사 LS전선의 영국의 초고압 케이블 공장 건설 가능성에 대한 해명 공시를 지난 27일 발표했습니다. LS전선 측은 현재 해당 투자를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고압전선 시장은 매년 약 2.9%씩 성장해 2029년 약 91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7개의 초고압 직류송전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LS전선은 HVDC 케이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미국 최대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데다 영국과 베트남 공장 설립을 검토하며 글로벌 현지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AI 데이터 센터 사업에도 집중해 2030년 매출 1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S&T홀딩스 공시 요약입니다. 계약에 관한 정정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자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으로 S&T에너지가 한국서부발전과 배열 회수 보일러 공급 계약 공시입니다. 계약 기간 정정으로 23년 2월 7일을 시작으로 25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계약 금액은 722억 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42.21% 해당합니다. S&T그룹은 총기 명가로 불립니다. 우리군이 40년 넘게 사용 중인 K1, K2 소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S&T 모티브, S&T 다이내믹스 두 회사는 장기화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불안정한 중동의 상황 등에 대응하겠다는 포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S&T 에너지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이 있었습니다. S&T 에너지 보통주 1주당 신주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2008년 이래 16년 만이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FN 가이드라든지 이렇게 고려아연, 이렇게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기업들의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초전도체 관련주로 떠오르는 이 CCS는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전환사채 발행이 철회가 되면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 모습이 지난 거래일에 나타났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전환사채 발행이 취소가 됐고 또 현재 이 경영권 분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먼저 공시부터 살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CS는 지난해 9월 결의한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철회한다고 지난 27일 공시했습니다. 앞서 CCS는 지난해 9월 26일 WF 컨트롤 조합을 대상으로 제1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시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채 발행 대상자인 WF 컨트롤 조합이 납입일까지 사채 납입 금액을 전액 미납하면서 전환사채 발행은 철회됐습니다. 네,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 철회 소식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CCS가 전거래는 15% 가까이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채 발행 대상자인 WF 컨트롤 조합이요. 납입 금액을 좀 미납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 CCS의 경영권 분쟁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환사채는 지난 1월 25일 납입 예정이었지만 이 세 차례에 걸쳐서 납입 일정이 변경된 바가 있는데요. 납입 대상자는 WF 컨트롤 조합으로 이 조합은 김영우 CCS 공동대표가 50% 출자자입니다. 현행법상 이 경영권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
제21조에 따라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전환 사채를 발행할 수가 없는데요. 이에 따라서 사채 납입 금액을 납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납입일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CCS 측 관계자에 따르면은 지난 23일부터 이 해당 전환 사채 납입일 연기를 위한 이사회가 소집이 됐지만은 경영권 분쟁 당사자들이 각자가 소집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경영권 분쟁 관련 안건들이 여기에서 함께 상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CCS는 이 김영욱 그리고 정평영 공동대표 체제인데요. 이 김영욱 대표 측 관계자는 정평영 대표가 전날 오전 10시에 이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해당 이사회 안건에 김영우 대표의 이 대표이사 해임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김영우 대표와 의견을 같이 하는 이사들이 불참을 하면서 해당 이사회가 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김 대표가 전환사채 연기건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사 전원의 이 소집 절차 생략 동의가 필요한 긴급 이사회를 3차례 소집을 했는데요. 이 정평영 측 이사 전원은 여기에서 불참을 했습니다. 이사회 연기는 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그리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가능한데요. 김 대표 측은 정 대표가 본인이 소집한 10시 이사회를 연회하고 우리 쪽 이사들 참여 조건으로 속행해서 전환사채 연기건만 처리하자고 제안을 해왔지만 해당 이사회의 연기 및 속행은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이사회는 현재 배임 및 횡령 이슈의 원인인 이 자문계약서의 계약 당사자인 법무법인에서 이뤄져서 더욱더 참석이 불가능했다는 게 김 대표 측의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긴급 이사회가 계속 열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전원 불참을 하면서 좀 불발이 된 것으로도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경영권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이 지난 3월 4일 이사회에서 김영우 공동대표 이사를 해임하고 이 정평영 단독대표 이사 체제로 바꾸면서 경영권 분쟁은 격화되게 된 건데요. 바로 다음 날인 3월 5일에 이 김 씨 외 4명이 CCS의 경영권 분쟁 소송을 걸었고요. 정 대표 이사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 단독 대표 이사직 수행이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청주지방법원은 이 김영우 대표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3월 27일 재판부는 이 경영권 분쟁 가처분 소송에 대한 인용을 결정을 했고요. 김영우 씨는 또다시 공동대표 이사직에 올랐습니다. 소송 비용도 정 대표 측에서 물게 됐는데요. 이에 4월 1일 정 대표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고요. 소송 비용도 김 공동대표 측에서 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 대표 측은 지난 5일 이 회사의 현 이사 감사 등과 함께 정 공동대표 측을 또다시 고소를 했고요. 이번에는 정 대표가 이 경영권 분쟁 중에 법무법인과의 자문 계약을 체결한 점이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에 대한 혐의에 해당을 하고 이 과정에서 정 대표가 5억 5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그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자기 자본 359억 원의 1.53%에 해당하는 비율인데요. 다만 이 CCS의 최대 주주인 이 그린 BTS 측은요. 정 대표는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CCS는 이러한 경영권 분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상반기 검토 보고서에서 한정 의견을 받으면서 대립 구도가 더욱더 심화되게 됐는데요. 감사인 이정회계 법인은 이 CCS 공동대표와 이사들이 연루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지적하면서 한정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서 김영우 대표는 이 정평영 대표가 개인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법무법인 김앤전과 자문계약서를 체결한 것이 이 한정 의견의 원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정평영 대표는 이 모든 자문 비용이 회사 업무 차원에서 적법하게 처리가 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의 결의 없이 처리된 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의의 신청도 하고 아무래도 경영권 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는 이 김영우 대표가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정평영 대표 측의 인사인 노옥현 사회이사에 대해서 지위 상실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재판부는 지난 12일 노옥현 사회이사는 올 1월 11일 사임서가 수리됨으로써 이사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노사회이사의 지위 상실로 김 대표와 정 대표의 보유 등기이사 수는 4대 4로 같아졌으며 정 대표의 단독 체제 경영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이날 재판부는 앞서 등기이사 수를 앞세워서 추진했던 김 대표의 해임 안건 등도 모두 무효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요. 이 노사회이사는 2022년 11월 15일 사임서를 제출을 했고요. 이후 열린 임시주총에서 양측의 이사들이 선출이 됐는데요. 이후에 이 김영우 대표는 2023년 1월 11일 노사회이사의 이 사임을 공식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노사회이사는 이미 2022년 12월 이 정평영 공동대표에게 사임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철회서가 제출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또 정 대표가 철회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거나 회사에 접수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 대표 측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에 이 이사 동수 선임 약정이 실효됐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 재판부는 사임서 수리 시점에는 경영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이 양측이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원만한 합의로 인해서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정 대표 측 관계자는 소송 취하 등 이렇게 양측 간의 입장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밝히면서 이 최종 합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CCS의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스닥 기업은요, S트래픽입니다. 이 S트래픽이 2017년 12월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는데요. 기업 이름에서도 느껴지다시피 이 교통에 관련된 시스템을 또 통합하고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에서 분리된 회사인데요. 삼성 SDS가 이 사업을 재편을 하면서 교통 시스템 분야를 좀 축소하면서 창업을 하게 된 그런 기업입니다. 주요 산업으로는요, 이 요금 징수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시스템 등 이 도로 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신호와 철도 통신 등 철도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요. 자체 보유한 솔루션 개발과 또 제조, 유지 관리까지 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종속회사인 이 서울 신교통카드를 설립을 하면서요. 서울시 도시철도 1호선에서 8호선까지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이 교통카드 수집 수수료 징수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또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도 포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전기차 보급에 맞춰서요. 2017년부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프라 사업이 성장을 하면서 2022년에는 물적 분할을 통해서 분할 설립을 또 했습니다. 신설 법인인데요. SS차저, 지금은 SK일렉링크로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환 청구권 행사가 공시가 됐습니다. 자세한 공시 살펴보면요. 이 전환 청구권 행사 주식 수는요. 발행 주식 총수가 약 2,773만 주였고요. 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 사채로 9월 9일 청구와 9월 23일 청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미 전환 사채 잔액은요. 13억 5천만 원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째 지금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이거래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9일에는 장중에 5,980원까지 오르기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또 찍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4,770원 지나고 있는 흐름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S트래픽 말씀해주신 대로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9월 20일에 6,110원에서 터치를 하면서 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유가 이 K교통 인프라의 해외 진출 가속화를 좀 내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또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S트래픽 좀 이 해외 시장에서 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 스마트 교통 솔루션 분야 또 대표 기업이니만큼 굉장히 또 해외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2018년에는 아제르바이잔 진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해외 프로젝트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K교통 인프라 글로벌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2022년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 방글라데시 파드마 대교와 또 N8 도로 이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도 있었습니다. 이 구축 후에는요, 5년간 유지 보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만큼 수주를 많이 따냈고 오랜 기간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만큼 호재로도 작용을 했습니다. 사업 규모는요, 파드마 대교가 188억 원, N8 도로 산업은요, 266억 원 수준입니다. 또 대기업도 뚫지 못하는 미국 교통시장에 지금 S트래픽이 지금 활약 중에 있습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 DC 지하철에서 진행한 대규모 계지표기 설치 프로젝트를 지금 성공적으로 완료를 하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지하철의 부정승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었는데요. 표를 사지 않고 개찰구를 뛰어넘거나 문을 그냥 밀고 들어가는 식의 이 무임승차가 굉장히 또 만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런 문제가 거의 해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S트래픽의 성과 덕분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부정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된 것이고요. S트래픽은 98개 역사에 150cm 높이의 이 강력한 문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임 승차율이 굉장히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워싱턴의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의 추가 계약까지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131억 원 규모의 계지표기 개량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로써 이 미국 시장에서의 누적 수주액을 보니까요, 1,6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실적 개선에 굉장히 또 중요한 기틀이 마련이 됐다라는 점 포착해 볼 수 있었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이 영무 자동화 설비 구축 계약이 69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실적 반등은요, 좀 이러한 성과와 맞물리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뉴욕과 또 LA에서 추가 수주까지 또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트래픽은 또 도심 항공 교통과 또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로까지 이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포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90년대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한데요. 이 현대 로템 저희가 공시를 앞서서 살펴봤을 때 이 레일 솔루션 사업 부문에서 미국 전동차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살펴봤는데요. 또 여기에서 S트래픽이 나아가서 이 미국에서 좀 교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외 시장으로서의 좀 진출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S트래픽만의 기술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S트래픽은요, 대부분의 설비를 자체 개발하고 또 자체 공장을 두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TCS부터 이 하이패스까지 생산을 하게 되는 건데요. 대부분 SI 기업들은요, 비용 절감과 또 효율성의 이유로 이 솔루션을 외부에서 가져다 쓰고 또 제조를 외주화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S트래픽은 다 자체 생산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프랑스와 또 일본 등 거대 기업들이 좀 거점하고 있는 이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시장에도 뛰어들면서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의 위치를요, 센티미터 단위로 파악을 해서요, 통행을 확인하고 요금을 결제하는 태그리스 게이트도 지금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태그리스 이 게이트 기술은요, 계속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것만큼 상용화에 지금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철을 비롯해서 대중교통에 적용을 하게 되면요, 이 요금 결제 패러다임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이렇게
그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고도 승하차가 가능해지도록 만들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정도로 굉장히 또 태그를 쓰다 보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쉽게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호재로 반영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 서울 지하철 일부 역사에서는요, 실증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이 S트래픽은요, 약 280명의 직원 중에 기술본부에는요, 100여 명이 있고요. 연구소에는 36명이 몸을 담고 있으면서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을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솔루션과 현장 사업에 또 녹여내고 있다라는 점도 포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강희 부사장은요, 원천 기술 개발부터 제조까지 직접 하니까 어떤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이에 맞춰서 기술과 또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내세웠고요. 회사의 태식하우인 이 도로교통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글로벌 시장에서 또 미래의 기술에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다라는 포부까지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지하철을 타다 보면은 카드를 대도 이렇게 좀 문이 가끔씩 오류가 나서 닫힐 때가 있는데 이 태그리스 기능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편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자체 개발, 기술 개발까지 좀 갖추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또 S트래픽이 또 다른 이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어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을까요? 네, 미래 모빌리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에서 이 S트래픽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도로 인프라 부분인 것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이동교통수단 연계와 더불어서요. 지불수단 통합으로 이 통합 이동 서비스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건데요. 철도와 지하철, 버스 등 모든 모빌리티 생태계를 좀 연결해 나가고 싶은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단에서 이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요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시대에 필요한 인프라를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율 협력 주행을 위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 필요한 기지국 기술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건데요. 도로 개념에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대도 계속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인공지능 기술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번호 인식 기술을 발전을 시켜서 차량 번호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물건 등 이 객체 탐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요즘 신규 사업으로는요,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 뿐만이 아니라 이 비조촉 사업, 그리고 무인 열차 제어 시스템, 그리고 서비스형 모빌리티 중개 플랫폼 구축과 또 스마트 스테이션 등 신규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S트래픽 이렇게 신규 사업에도 좀 힘을 쓰고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S트래픽이 이 같은 동종 업계 내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 좀 이러한 시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PBR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S트래픽이요, 오는 2026년 말까지 이 PBR을 2배로 작년의 말보다 2배로 높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내놓게 된 겁니다. 지난해 말에 S트래픽 PBR이 1.1배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를 위해서 이 향후 3년간 자사주 150억 원을 매입하고 이 중 가운데 50억 원을 소각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산 배당은요, 매해 20% 이상 늘리고 있는데요. 올해 결산 배당은 주당 100원 이상으로 실시할 방침이고요. 분기 배당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요, 현재 주가가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7.3배라고 하고요. 또 국내 유사 업체 평균 PER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할인돼서 거래 중에 있다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매출로 인해서요, 올해는 550억 원, 내년에는 750억 원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도요, 지금 전문성을 갖춘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규 시장 출현 시에는 추가적인 성장 동력까지도 마련될 수 있다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S트래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CCS의 공시 요약입니다. CCS는 지난해 9월 결의안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철회한다고 지난 27일 공시했습니다. 이 전환사채 발행 철회 이후로는 CCS가 김영우 공동대표와 정평영 공동대표 간의 경영권 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행법상 경영권 분쟁이 있을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에 따라 경영권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전환 사채를 발행할 수가 없어 납입일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편 경영권 분쟁 상황으로는 현재 김영우 대표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는데요. 재판부가 정평영 대표 측 인사인 노옥현 사회이사에 대해 지위상실 판단을 내리면서 보유 등기이사 수는 4대4로 같아졌으며 정 대표 단독 체제의 경영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측의 협상 여지도 있는 만큼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STLP 공시 요약입니다. 오는 2026년 말까지 PBR을 2배로 지난해 말보다 근 2배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공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업 공시와 소식들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투데이 다시 보기는 네이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공시투데이는 내일 12시에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